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한미희. 결혼할 사이인 남친과 둘이서 살고 있다. 남편 정진수와는 어려서부터 알고 지냈고 장기간 연애를 했는데 그래서 집안 환경이 안 좋은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남친은 3남매 중 장남으로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육아를 방치했고 3남매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랐다. 여동생 진이와 남동생 은수를 열심히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의 책임감과 다정함에 호감을 갖게 됐었다.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혼 얘기가 중대 사안이 되자 남친은 가정 문제를 다 털어놓았다. 시어머니는 불륜 가출, 남자가 떠나면 집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한 폐륜 모친이었는데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늘 받아줬다고 한다. 하지만 무책임한 엄마 때문에 고통받았던 남친과 두 동생들은 모두 자기들 친엄마를 싫어했다. 남편이 대학생이 됐을 무렵 시어머니도 나이가 들자 남자 편력도 끝이 났는지 계속 집에 있었다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엄마인 척하는 게 보기 역겹다고 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시댁에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가는 걸 계속 미뤄왔었지만 구체적으로 결혼 날짜를 정해야 하는 시기도 됐고 해서 결심하고 시댁에 가게 됐다. 시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결혼 얘기를 꺼내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결혼을 결사반대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난 네가 이런 애랑 결혼하는 거 절대 허락 못한다. 무슨 자격으로요? 네가 어디가 어떻다는 거예요? 너 그 이름 내 앞에서 2번 다시 입에 올리지 마. 하필이면 내 옛날 애인 정부인하고 이름이 한자까지 똑같잖아. 기분 나빠. 절대 허락 못해. 불륜 상대의 부인이 나하고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쌍심지를 켜고 결혼을 반대하다니 너무 황당해서 나도 남친도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 뭐라고 말씀 좀 하세요. 네 엄마가 싫다는데 어쩔 수 없잖니. 네가 포기해라. 당장 헤어져. 내 말 알아들었지? 시어머니는 남친과 어린 남친 동생들이 엄마 없이 지내는 걸 딱하게 생각해서 우리 엄마가 도시락도 싸주고 시아버지가 늦는 날은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도 먹이고 여러모로 신세를 많이 졌다는 걸 전부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들먹이며 결혼을 반대하자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무시하자고 남친이 먼저 말했고 우리는 반대를 무시하고 결혼식을 올렸다. 허락 없이 결혼식을 올렸지만 신혼여행 후 첫 인사를 드리러 다시 시댁으로 향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시누이와 시동생도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과는 어렸을 때부터 가족처럼 지내왔기 때문에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다. 누가 반긴다고 여길 와? 헤어지란 말 못 들었어? 우린 이미 결혼식 올렸어요. 뭐야, 기어이? 그런다고 내가 며느리로 인정할 것 같아? 지난번에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나왔지만 이번엔 남편이 시어머니와 절연할 각오로 왔다고 하길래 나도 더는 물러설 필요 없이 할 말은 하기로 했다. 좋아요. 저도 진수씨 어머니를 시어머니로 인정할 생각이 없어요. 피차 일반이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노후 책임져라, 생활비를 보태라 그런 말씀도 안 하실 거고 저희야 너무 좋죠. 그럼 서로 같은 생각이니까 깔끔하게 손절하는 걸로 법적으로도요. 라면서 신난 얼굴로 말하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겋게 변해서 화를 냈다. 하지만 우리는 시어머니가 화를 내든 소리를 지르든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시어머니는 불륜이 일상이었다 보니 불륜난 부인들한테 위자료를 청구받는 게 다반사였고 그때마다 시아버지가 대신 변제해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퇴직금 일부와 연금 일부를 앞당겨서 끌어다 쓰는 방법으로 변제를 했기 때문에 노후는 절망적이었다. 게다가 시어머니의 취미는 도박.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시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만큼 똑같이 돌려주는 식이 되긴 했지만 처음부터 선을 확실하게 긋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남편은 그동안에 쌓여있던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다 쏟아냈다. 나도 당신 같은 여자가 내 엄마라고 생각해본 적 없어.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아버지로 인정 못해. 평생 이런 여자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관심도 없었죠? 남편의 말이 끝나자 그때까지 듣고 있던 시누이와 시동생도 한마디씩 했다. 나도 두 사람하고 손절할 생각이에요. 이야 동문. 나는 예전부터 두 사람을 가족처럼 여기고 있었고 우리 부모님과 오빠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 따라서 시부모님이 한 대 맞은 얼굴을 하고 있는 동안 모든 절차를 끝마치기로 했다.
예전부터 시댁과의 관계 때문에 상담을 받았던 변호사한테 연락을 하자 바로 집으로 와주셨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과 시누이, 시동생 이름을 이용해서 맺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서, 남편이 우리 부모님 양자가 되는 수속, 시누이 시동생을 시부모님 호적에 제외시킨 후 우리 부부의 양자로 맞이하는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허둥대면서 변호사를 저지했다. 잠깐 기다려! 진수하고 은수는 그렇게 해. 근데 진이는 안 돼. 헐, 왜? 따지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시죠. 그야 내 노후에 필요하니까 그런 거지. 시어머니 말이 이해가 잘 안 됐고 꺼림칙했던 나는 시누이한테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다. 진이야, 어머님 말이 무슨 뜻인지 넌 알겠어? 글쎄, 나도 잘... 이게 상관이 있는 줄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샤워하고 나왔는데 엄마가 몰래 내 사진을 찍어서 대판 싸운 적은 있어. 그 말을 들은 후 남편은 시어머니 핸드폰을 압수해서 사진을 체크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면서 핸드폰을 다시 뺏으려 했고 시동생이 시어머니를 방어했다. 이게 다 뭐야? 기겁하는 남편, 동시에 시누이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줬다. 도찰이 명백하게 드러나자 시어머니는 더는 변명도 소용없다고 자포자기했는지 갓 성인이 된 시누이를 돈을 받고 유흥업소에 팔아 넘기려고 했다면서 폐륜 부모란 걸 인정했다.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미친 듯이 화를 내는 우리는 둘째고 끝까지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 니들 똘똘 뭉쳐서 엄마를 이렇게 공격해야겠어? 엄마도 다 나쁜 뜻은 아니야. 맞지 여보? 당연하죠. 그게 뭐가 나쁘다고 이래? 어이 삭실, 개빡친다. 두 사람 잘 들어. 다신 내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명심해. 시끄럽고 당장 내 핸드폰 돌려내. 기다려. 영상 다 지우고 나서 돌려줄게. 그건 내가 찍었으니까 내 거야. 네가 그걸 왜 지워? 데이터 전부 삭제했으니까 꿈 깨. 그 뒤 우리는 시댁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결혼 후 시부모와 절연하고 다 같이 우리 친정에서 모여서 살게 됐다. 시동생은 아직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졸업할 때까지 같이 살기로 했고 시누이는 20살 성인이 됐지만 부모님이 여자애를 혼자 살게 하는 게 불안하다고 걱정하셔서 결국 다 같이 모여서 한 지붕 아래에서 살기로 했다. 시부모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자식들이 떠나자 생활이 어려워졌다. 전에는 시동생 알바비, 갓 취직한 시누이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었는데 수입원이 뚝 끊기자 끼니도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이 궁핍해졌다고. 살기가 어려워지자 우리 모두에게 끈질기게 전화를 해왔고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우린 이미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고 도울 생각도 없다고 매번 똑같이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지칠 줄 모르고 연락을 해왔고 우리는 단체로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다. 그 뒤로는 전화가 걸려오는 일은 없어졌다. 시부모들은 결국 집세도 못 내고 쫓겨나서 부부가 나란히 홈리스로 전락했다. 지금까지 하늘이 두 쪽 나도 시어머니 편을 들었던 시아버지는 그동안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면서 두 번 다시 시어머니를 무조건 감싸지 않으리라 다짐했다는데 이미 버스는 지나갔다. 몇 년 후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났고 아이를 데리고 강변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시부모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고 언제 쓰러져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 보였다. 강물로 몸을 닦으면서 두 사람은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홈리스가 된 뒤로는 사이가 안 좋은 게 분명했다. 나는 당연히 두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못 본 척했다.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낮에 본 일을 말하자 자업자득이지 뭐 하면서 웃었다. 시부모님과 계속 부모 자식 관계를 유지했다면 지금과 같은 평화로운 일상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자 그때 우리가 단호하게 결정했던 게 잘한 일이었단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